자, 이제 252페이지 챕터 3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실무도 중요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최소 5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어디가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과거에는 뭐 비과세가 주로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양도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꼭 정리를 꼭 하시고 와야 된다. 얘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법을 10개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3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이름이 양도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야? 양도소득, 양도로 해야 됩니다. 양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건데 양도는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양도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왜? 얘 이름이 양도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양도를 해가지고 뭐가 발생해야 돼? 그죠? 소득이 발생을 해야만이 세금을 내는 거야. 여기서 소득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나도 남는 게 있어야죠. 남는 게 또 없는데 내가 손해보고 팔았어요. 사가지고. 근데 너 세금 내래. 그럼 가만 안 있죠. 당장 강화원 또 가야죠. 촛불 들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다?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내는 거다.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럼 양도는 뭘 양도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일단 개인이 양도하는 걸 말합니다. 개인. 법인도 부동산 팔 수 있죠. 근데 법인은 부동산 팔면 양도세를 내는 게 뭘 낸다? 그죠?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개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란 말이 들어가면 걔는 뭐다? 전부 다 개인과 관련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인이.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무허가 건물 팔았어. 무허가 건물 팔아가지고 차익이 한 5억 났어. 그럼 얘는 양도세 낼까 안 낼까? 허가 안 받은 거죠.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차익이 5억 났어. 그럼 얘는 세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만약에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뭘 하고 건물 허가 받고 싶으면 무허가로 다 져가지고 팔아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내지. 그죠? 얘는 그거랑 상관없는 거야. 뭐가?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다 그랬죠? 얘는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유상이전. 그러니까 개인이 등기 여부 상관없이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상은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걔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해서 유상 이전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무상이 돼버리면 뭐예요? 무상이 돼버리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유상 이전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도죠. 자, 얘가 이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이전해서 뭐가 생겨야 돼? 그죠? 차익이 생기면 이때 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253페이지. 1번에 양도세 2 나와 있고요. 그럼 볼 거 없고요. 2번 특징 보세요. 양도세 특징. 동그라미 1번.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한다. 그죠? 등기 등록 사실상 이전됩니다. 그죠? 여기 있죠?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죠? 자, 그다음에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는 유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유상 이전. 그죠? 유상 이전에 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한다. 얘가 사업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업으로 봅니다. 그러면 얘는 양도가 아니라 사업인 거죠. 그럼 뭐가 나와?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한다. 우리 지난번에 그 소득 배웠죠? 8가지 소득이 있는데 6개 소득은 합산해서 과세가 되고 2개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분류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한다. 가끔가다 4번 지문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야?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땡 틀리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이며, 얘는 뭐 신고 납부죠. 근데 국세니까 세무서다 냈죠. 근데 국세는 뭐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라겠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을 항상 어디다 내? 물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가죠. 근데 얘는 뭐다?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그죠? 그리고 인세 뭐 그런 거죠. 자, 해서 그걸 보시고요. 그 보충학습에 있는 거 표 같은 거 막 열심히 읽는 분이 있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필요 없는 얘기야. 뭐 그죠? 이것만 잘 보면 돼요. 그냥 개념만. 그죠? 자, 그럼 이전에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쟤는 도대체 무엇을 팔았을 때 그죠? 양도세를 내느냐, 대상.
자, 우리가 배운 세법은 자, 뭐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다? 그죠? 부동산과 관련된 겁니다. 부동산. 그죠? 왜? 중개업자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세 대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겠어요? 그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토지, 건물. 무조건 들어갑니다, 토지, 건물. 그죠? 자, 그러니까 교재는 254페이지 피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되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얘가 토지가 부동산도 대상인데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팔았을 때도 보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 권리는 다시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뭔지 아시죠? 지상권. 그죠? 잘 보시나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시법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공시법 민법에서 타인의 토지에다 지상권 설정하면 내가 그 지상권 설정 계약 기간 동안에는 내 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전세권. 그죠? 전세 들어가시면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그 주택이 내 집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차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우리 민법 보면 물권 있고 채권 있죠. 물권 있고 채권 있습니다. 자,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이제 물권이라고 하죠. 채권은 임차권이 대표적인 채권인데 이 채권은 물권에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판매했을 때, 팔았을 때 상대방이 그 채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았는데 여러분이 임차권을 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 부동산을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제3자에 대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팔면 안 되는 거야. 채권은.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그죠. 등기된이 들어가야 돼. 등기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거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등기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면 틀린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 땡 틀린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나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야? 이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는 뭐예요? 부동산을 지금 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미래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대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분양권 같은 겁니다. 분양권. 여러분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내잖아요. 그죠? 분양권이 부동산 아니잖아. 근데 왜 세금을 내?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은 분양권 권리지만 나중에 잔금 치고 나면 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걸 팔았을 때도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뭐 토지 상환채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권리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자산입니다. 자, 기타 자산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만 배우면 됩니다.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영업권인데 이렇게 돼 있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길기도 하죠. 그렇죠? 자, 뭐예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업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함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단독으로 팔면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사업용 고정자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물 식당이 있는데 식당 하는데 여러분 건물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내 거고 식당도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식당을 넘기는 거예요. 건물도 팔고 식당도 같이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영업권을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가 권리금 받을 때 어떻게 한 거야? 식당만 넘긴 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넘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정자산으로 같이
팔면서 권리금 받으면 그 권리금도 뭐다? 양도세 대상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식당하고 건물 같이 넘기면서 10억, 건물가 10억에다가 프리미엄, 건물 권리금, 그러니까 식당 영업권 있죠. 권리금 1억을 받았어. 11억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의 건물에 내가 세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어. 그러면 그 계약 기간 안에 다른 사람도 팔 수도 있죠. 그리고 뭘 받았어? 권리금 받았어. 그럼 얘는 대상이 아닌 거지. 왜? 건물이 내 거 아니니까 못 팔았잖아. 식당만 넘긴 거잖아. 그죠? 권리금 받고. 그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가 중요해. 함께가 그죠? 투게더. 투게더 들어보셨죠? 투게더가 뭐요? 그죠? 아이스크림, 그죠? 아이스크림 왜 투게더예요? 같이 먹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왜 살쪄? 그 투게더, 그 큰 투게더를 갖다가 같이 먹으라는 투게더를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그죠? 그것도 밥 숟가락으로 퍼서 먹고, 벌써 다 먹었는데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중개성 보시면, 투지가 들어, 투지. 그죠? 투지. 하나가 뭐야? 하나는 지식이 들어. 또 하나는 지방이 들어, 지방. 그러니까 지식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지방도 들어. 왜? 공부한다 치고 그냥, 그죠? 막 들을 때 먹는 거죠. 나 공부할 때 피곤해. 그죠? 막 당 떨어진대. 그래서 막 자꾸 먹는 거지. 자꾸 살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든 늘어나는 게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지식이 들든 지방이 들든 늘어나요. 이 공부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함께 양도는 이용권.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을 말합니다. 그죠? 얘네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이죠. 그죠? 골프 회원권 같은 거는 그죠? 그 특정 시설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이것도 뭐다? 기타 자산에 들어가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개 더 있는데 요것까지는 볼 거 없습니다. 걔는 시험에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동산과 관련된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그냥 네 개 있는데 요 두 개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두 개 정도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리 쓰고 가면 주식 등. 주식 출자 지분이 있고 여섯 번째 그죠? 선물 옵션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이거는 뭐 그냥 제목만 아세요. 작년에 이제 개정돼서 2016년부터 적용되는 건데, 그죠? 대상이 이렇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 요거를 뭐 직접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254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그 박스를 잘 보시면 돼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 3번 주식 및 출자 지분, 4번 파생상품 등, 5번 기타 자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설명이 돼 있어요. 1번 토지 건물 제목 보시면 되고 2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오죠. 지상권, 2번 전세권, 오른쪽 3번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오고 4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죠. 제목만 보세요. 제목. 그 대신 3번에 뭘 조심해라? 임차권인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등기된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그 밑에 박스 보충학습에 1, 2, 3번 나와 있어요. 그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 제목만 해요.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이다. 그죠? 근데 주식은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는 거 보면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어요. 그죠?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무조건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딱 하나 안 내는 게 있어요. 왜? 그게 뭐다?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했을 때. 그 여러분 개미군단이라고 해요. 소위 개미군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만약 하게 되면 개미군단이잖아. 우리 같은 개미군단이 소액주주죠. 근데 주식거래 어떻게 합니까? 상장된 주식을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9시에 개장하면 그 다음에 3시 반에 폐장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했을 때만 세금 안 내. 그거 빼고는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장외 거래하거나 아니면 뭐 비상장 법인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러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대주주는 얘기할 거 없고 대주는 무조건 세금 내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은 굳이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냥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주식을 팔면 다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했을 때만 안 낸다. 요거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뭐 볼 거 없고요. 256페이지 4번에 파생상품 나오죠? 그 선물 옵션 하는 거죠. 선물 옵션. 이거는 근데 정부에서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지 중개업자가 파생상품을 뭐 이걸 우리가 중개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목만 아시면 돼요. 구체적인 읽을 것도 없는 거지. 5번 기타 자산 나오죠?
양가를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업권 아니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미니 강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얘가 단독 양도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걸 잘 보시고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러면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해놓고 가로 안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된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이 있어. 그럼 그걸 팔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 골프 회원권만 따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팔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골프 회원권 없어. 근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야. 그러니까 내가 주주인 거죠. 골프장. A라는 법인이 골프장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법인의 주주예요. 회원권 없고. 그럼 여러분이 골프장을 갔다는 거예요. 골프장에. 그러면 내가 골프장 회원권이 없으니까 여기 회원권 없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예요? 회원권 없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내가 그 골프장에 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 골프장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겠죠. 아무리 그렇겠죠? 그러면 너는 뭐다? 회원권은 없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 그 시설물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니까 그 주식을 팔았을 때도 벌려라 양도세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주주 회원권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하고 4번은 특정 법인 주식 양도, 특수업종 영인 법인 주식 양도라고 돼 있죠. 그는 걔는 뭐 굳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식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서 공부할 때 뭘 보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요 큰 제목이에요. 큰 제목. 그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큰 제목 5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4개 있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따로 구분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가면 우리 이제 세법 기준이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뭐 취득시기, 의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적용할 때 이 대상별로 다 틀려요. 기준이. 근데 보통은 이렇게 묶어요. 이 4개가 똑같아. 그리고 주식 따로 가고 그리고 파생상품 따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일단 뭐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아무리 몰라도 뭐는 알아야 돼. 6개가 있다 대상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게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3개로 구분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돼요. 왜?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생상품 있죠, 요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공제 할 때. 기본공제 250만 연 250 해주거든요. 소득별 연 250 할 때 요거 4개 묶어서 한꺼번에 250, 주식 따로 250, 그리고 얘도 250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만 얘가 언급이 돼. 파생상품은. 그러니까 요거는 요때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 뭘만 기억하면 돼. 이 2개 기억하시면 돼요. 이 4개하고 주식하고 따로다. 이렇게 2개의 그룹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왜? 나중에 보면 요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4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은 항상 따로 기준을 적용한다. 해서 요게 구분이 안 되면 뒷부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하고 영업권 함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상 물어볼 때. 그러니까 요거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나머지 그 2개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얘하고 얘 모르더라도 얘는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제목 구분하셔라. 뭐? 토건부기 4개 묶어가고 주식 따로 가고 파생상품 따로 간다. 요걸 꼭 구분을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9페이지 가면 3절에 양도의 개념 및 형태라고 나와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양도 그러잖아요. 양도. 그죠? 그럼 무엇을 양도로 하느냐?
그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도 오래전 얘기지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취득세도 뭐 구분했었죠.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 그래서 뭐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 취득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양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느냐 구분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뭐 이러면 이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뭘 구분해야 돼?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9페이지 자 3절에 양도의 정의 나오죠. 그죠? 양도의 정의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 여부 그래가지고 등기 등록이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기 때문에 미등기 미등록된 자산의 양도행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미등기나 무허가공을 팔아도 돈 받고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유상이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유상이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 양도를 보느냐를 구분했습니다. 자, 양도를 보는 경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 자,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 자,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았습니다. 자, 우리 보통 뭘 받고 파나요? 아파트 팔 때? 돈 받고 팔죠, 돈 받고. 돈을 뭐라 그래? 있어 보이게 금전. 그렇지, 금전. 그죠? 금전. 돈 그런 것보다 금전이 훨씬 있어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우리 계약서 쓰죠? 계약서. 무슨 계약서 쓴다 그래? 그죠? 매매 계약서. 이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죠. 사고 파는 거. 자, 그러면 을은 지금 뭘 한 건가요? 을은 팔아서 산 거예요. 이거 샀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취득한 거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팔았죠. 양도한 거죠. 자, 그럼 얘는 보세요. 갑은 본인의 아파트, 과세 대상 물건인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이전을 했는데 어떻게 이전했어? 유상으로 이전했죠. 왜? 돈을 받고 줬잖아. 그러니까 유상이죠. 그러니까 양도지. 그러니까 얘는 양도니까 당연히 취득이죠. 우리 이거 취득세 배울 때 이거 나왔었어요. 똑같은 얘기가. 왜? 그때는 얘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취득세에서는. 그죠? 왜? 얘는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한쪽은 샀으니까 다른 쪽은 팔았겠지. 그러니까 같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매매가 가장 일반적인 양도 형태입니다. 대가를 받고 팔았다. 그다음 교환은 뭐예요? 물물 교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아파트와 을의 토지를 서로 바꾼다. 물물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 동시에 행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을은 토지를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토지를 얘한테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지. 그죠? 그리고 갑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으로도 토지를 벌써 취득을 한 거다. 그래서 교환은 우리가 동시행이 되니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뭐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매매 나와 있고 교환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현물출자라고 돼. 현물출자. 자, 현물출자. A라는 법인. 근데 여기다 뭐 한다고요? 갑이 뭘 했어? 출자. 법인 설립할 때 출자한다는 건 보통 금전으로 출자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뭘로 했대? 현물로 했대. 현물. 그죠? 물건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게, 야, 니네 법인 설립할 때 부동산 필요하지? 근데 그거 사지 말고 내가 부동산 하나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사무실을 써. 그리고 대신 나한테 뭘 줘? 그 해당 부동산 가격만큼 주식, 즉 뭘 줘? 지분을 줘. 그런 얘기예요. 지분. 이걸 현물출자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갑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동산을 출자 형식으로 주고 그냥 준 게 아니라 주식을 받고 줬으니까 뭐 한 거야? 유상 이전한 거다. 그래서 얘는 얘랑 뭐가 돼? 얘는 취득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은 금전이 기본이지만 그 금전만 있는 건 아니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뭘 받고 주는 걸 뭐라 그래? 유상 이전에서 양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분할 때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일일이 써서 설명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그 내용을 딱 보고 아, 이게 지금 서로 간에 대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기본은.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매매가 양도냐 아니냐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아, 매매가 내 아파트를 상대방한테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뭐 돈을 받고 줬으니까 대가가 있는 거잖아. 유상으로 준 거죠. 그럼 뭐야? 양도잖아요. 교환도 왜 양도예요? 내 아파트를 상대방한테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대신 뭘 받았어? 그 상대방의 토지를 대신 받았잖아. 대가를 받고 줬죠. 그럼 걔도 뭐야? 유상이잖아. 그럼 걔도 양도입니다. 그죠? 현물출자도 뭐예요? 내가 내 부동산을 그 법인에다 주었어.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뭘 받아? 지분, 주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가를 받고 준 거죠. 그럼 걔는 뭐야? 양도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겠어, 얘? 자, 수용은 양도일까요? 아닐까? 판단해보세요. 책 보지 말고. 수용은 양도다 아니다? 그럼 이걸 물어보면 또, 아이씨, 좀 배우지도 않은 것도 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생각을 해, 생각을. 생각이 잘 안 되죠, 근데. 그죠? 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막 공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생전 이제 다시는 공부 안 할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이 공부를 어떻게 얼떨결에 시작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학원에서. 아, 내가 지금 그러면 찌라시 한 장 때문에 인생 이렇게 됐다고. 왜 그러니까 신문지 그 삽지에 이제 광고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저 같아도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옛날에 볼 때는 광고지 있으면 보지도 않고 딱 버리거든요. 근데 자기들 맨날 이렇게 버렸대. 근데 어느 날 뭐가 씌었나 그 광고지가 왔는데 갑자기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뚝 꺼내서 읽었는데 거기에 학원 광고가 딱 나온 거예요. 중개사 광고가. 근데 그걸 딱 보니 갑자기 땡기더래.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얼떨결에 왔다가 엮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 찌라시 한 장을 잘못 보려면 지금 공부 이러고 있다, 이 고생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왜? 머리를 안 쓰다 쓰니까. 저도 머리 쓸 일이 없죠. 왜? 제가 언제 머리를 쓰겠어요? 맨날 뭐 집에서 이 뭐 머리 언제 썼겠어? 집에서 못 박을 때 망치 없으면 못 박을 때 이걸로 뭐 박고 이럴 때 외에는 머리를 안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쓰다 쓰려니 죽겠는 거지. 용량은 딸리지 생각보다. 죽겠는 거야. 답답하고. 답답한 거지. 왜? 이게 분명 마음 같아서 이만큼 알아야 되는데 생각처럼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안 쓰다 쓰니까 그런 거야. 자꾸 쓰다 보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막 급하게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차근차근 가야지. 차근차근. 또 이번 달에 또 명절도 있고, 그죠? 구정도 있고 그러니까 명절을 잘 세고 오셔야죠. 또 명절 세고 와서 열받는다 이혼하지 말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을 때가 명절 세고 그래요, 진짜로. 왜? 시댁 갔다 와서 짜증나니까 둘이 싸우고 이혼하는 거죠. 저는 그냥 답답합니다, 그냥. 저도 이제 와이프 있고 뭐 친정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똑같은 입장이다. 그냥 근데 어차피 가는 거니까 여자들이 조금만 양보를 하면 좋은데 가서 좀 기분 좋게 해주고 오면 남편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온갖 짜증 다 내고 그러면 뭐 중간에 어떡할 거야? 짜증내면 가서 일한 공도 없는 거야. 그냥 가서 좀 기분 좋게 하고 오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또 자기 집 안 간다고 막 처갓집 안 간다고 또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참고로 저는 이제까지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을 명절 때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명절 때. 그러니까 구정하고 추석 때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가지 말자. 서운할 수 있지만 가지 말자. 왜? 제가 가만 보니까 언젠가부터 처갓집을 가요. 근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 명절 딱 제사 지내고 딱 처갓집을 가잖아요. 그럼 내가 처갓집을 가면 처남은 지네 처갓집 갔어요. 그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처갓집을 가니까 여동생이나 누나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가 없어요. 그럼 이게 가족이 명절 때 만나지를 못해요. 양쪽 집은 다. 그러니까 처갓집도 다 한꺼번에 못 모이고 우리 집도 한꺼번에 못 모이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괜히 맘만 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피곤하게만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지 말자. 대신 친정 때 처갓집 가고 그 다음에 모든 행사는 다 처갓집 행사 참여하고 그리고 저는 휴가도 이제까지 우리 집 식구들 간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 이제까지. 모든 휴가는 처갓집 식구들하고 휴가를 갔어요. 왜? 명절 때 안 가는 대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죠. 처갓집 친정 때 무조건 가고 그 다음에 휴가도 무조건 처갓 식구 가고 그리고 처갓집에 모든 행사는 다 참석하고. 저는 이제까지 처갓집 행사 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저는 결혼해서 이제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명절 때 우리 집 가다 하면 안 가도 덜 서운한 거예요. 와이프는. 왜?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서로 양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안 받아주고 무슨 소리냐 우리 집 가야 된다 그러면 분란 생기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저한테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양보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처갓집 휴가 갈 때 안 간다고 그러죠. 왜? 내가 왜 처갓집 휴가를 가느냐? 나 우리 집 식구 가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싸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서로. 제발 좀 부탁인데 싸우지 말고 이번에 명절 잘 새고 오세요. 그렇게 기분 나빠 이혼하고 싶어도 이번에 이혼하지 마. 왜? 시험 끝나걸랑 이혼해. 시험 끝나걸랑. 공인 중에 시험 끝나걸랑. 그죠? 다음 추석도 있죠. 그러니까 좀 참고.
잘 갔다 오셔야 돼요. 무사히 잘 갔다 오시길 바라고. 자, 수용은 양도입니다. 왜? 어떤 분 이래요. 수용이 수용 무슨 양도야. 내가 원하는 그 얘기는 원하는 만큼 돈도 안 주잖아. 원하는 만큼 돈 주든 안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수용 뭐야. 강제 수용해가지만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뭘 줘? 보상금 주잖아. 보상금. 그럼 여러분이 보상금 받고 준 거지 공짜로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요? 얘도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도 양도인 거예요. 왜? 대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죠. 그러니까 260페이지에 3번에 현물출자 나오고 4번에 뭐 법률에 의해서 토지 등의 수용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 수용도 뭐다? 양도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매매를 하면 양도 맞죠? 그죠? 여러분이 매매에서 10억을 받고 부동산을 팔았어. 그럼 양도한 거 맞죠? 근데요. 10억을 받고 내가 양도했다고 해서 얘가 꼭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왜? 양도는 매매를 하면 양도 맞죠? 근데 아까 양도세는 뭐라고 했어요? 양도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니라 했잖아. 뭘 해야 돼? 양도에서 뭐가? 소득, 즉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내가 10억을 받고 팔았어요. 양도냐 아니냐? 양도 맞아요. 하지만 살 때 11억에 샀어요. 11억에. 그러면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양도는 맞지만 뭐가 없어? 차익이 없어. 그럼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뭐 100억에 팔았어. 야, 너 100억 주고 팔았냐? 너 큰일 나다. 세금 왕창 나오겠다. 살 때 110억에 샀어요. 지금 10억이나 손해보고 팔았어. 양도는 맞아. 돈 받고 팔았으니까. 하지만 세금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는 말 그대로 양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면 일단 양도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차익 생기면 세금을 내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얘는 양도가 아니래 그러면 세금 낼 일이 아예 없는 거야. 왜? 양도 해당이 안 되면 차익을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걸 구분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차익이 생겼을 때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용 돼 있고 5번에 대물변제가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대물변제. 그죠? 대물변제. 자, 대물 변제. 뭐야? 변제했다는 거야. 뭐 빚을 갚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뭘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그러니까 변제를 금전으로 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 빚을 갚게 되면 그것도 양도세는 양도로 옵니다.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돈 5억을 빌렸어요. 5억을 빌려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현찰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빚을 갚아버렸다는 거지. 그럼 걔는 양도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양도라는 건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5억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안 갚고 제 부동산으로 대신 줬어요. 그러면 친구가 양도는 뭐라 하겠어요? 내 거를 주고 상대방한테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부동산 등기 넘겨줬는데 친구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요. 그래 고생했다 고맙다? 그러고 갔네? 그럼 난 받은 게 없잖아요. 내가 받은 거 뭐밖에 없어? 고맙다? 이거 하나 받았네? 근데 왜 나는 양도예요? 받은 게 없는데. 왜 양도다? 그죠. 대물 변제. 내가 걔한테 갚아야 할 금전채무 5억이 변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 거예요. 그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5억짜리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5억을 받고 팔아서 그 5억으로 내 친구한테 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물 변제도 뭐다? 대가가 있다. 그래서 양도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자료 같은 거 있죠. 위자료. 위자료를 갖다가 부동산으로 줘도 양도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가 됐든 아니면 이혼 위자료가 다 뭐예요? 양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혼할 때 조심할 게 이혼할 때 좋은 뜻으로 와이프나 남편한테 서로 간에 부동산 같은 걸 다 주고 위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 주는 것도 양도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잠깐 한다고 오셨는데 뭐 국세청에서 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오셨는데 본인은 체납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도 그리고 한참을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10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집도 주고 위자료로 집하고 이 부동산 땅 같은 거 있던 걸 다 준 거야. 미안하니까 다 줬대. 그 자기는 몸만 빠져나오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줬으니까 이제 세금 뭐 신고 누가 위자료 주면서 세금 신고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모르고. 그리고 있다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땅을 하나 조그맣게 산 거예요. 그 사자마자 국세청에서 압류를 거는 거야. 왜?
그 이혼할 때 위자료 준 거 있죠. 그 양도세 신고 안 했다고 압류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더라고.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동산을 주는 게 안 좋죠. 왜?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주는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집으로 주게 되면 양도는 맞는데 비과세를 받죠. 그죠? 그럼 괜찮지. 근데 만약에 집이 1세대 1주택인데 1년 6개월 보유했어. 그럼 비과세 안 되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그걸 주면서 네가 이거 세금 내든가 아니면 세금 내기 싫으면 6개월 더 있다 왔다 가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일 좋은 건 뭐야? 돈으로 주는 거, 돈으로. 그것도 아니면 분위기 딱 보세요. 내가 지금 와이프랑 남편이랑 살면서 이런 분위기면 앞으로 5년 안에는 이혼할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럼 이혼할 때 대비해서 미리 지금부터 금괴를 모아놔, 금괴. 그죠? 금을 모아놓는 거지. 그래서 금괴를 모아놨다가 나 이혼할 때 딱 되면 뭐야? 금괴를 주는 거지. 몇 개면 돼? 그러면 2개, 오늘 당장 나가는 조건으로 2개 반 해가지고 딱 주고 끝내면 돼. 그죠? 오르카 문제요. 그러면 깔끔하게 세금 안 내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 조심해야 됩니다. 위자료도 뭐다? 주면 양도로 본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260페이지 5번 대물변제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읽은 건 없어요. 그냥 대물변제 제목 읽고 그게 뜻이 뭔지만 유추가 되면 굳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안 읽어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걸 막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내질 않아. 그죠? 자, 2번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있죠? 그것도 뭐다? 양도로 본다.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대물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 자, 이건 뭐냐면 자,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부담부 증여. 자, 얘가 지금 그대로 읽어보세요.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증여한 거요? 양도한 거요? 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돼. 여기 양도란 말 없는데 또 양도 그러지 말고 여기 뭐 써있잖아. 증여라고. 얘는 증여를 한 거야. 근데 왜 증여인데 양도냐? 자, 이거죠. 야, 내가 이걸 너한테 공짜로 줄게. 그래, 땡큐. 그랬더니 뭐야? 손을 딱 잡. 야,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고마워. 가져가라니까 손을 탁 잡는 거죠. 대신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조건. 그러니까 주려면 깔끔하게 줘야 되는데 조건을 건 거죠. 그죠? 그 뭔데? 그랬더니 네가 내 대신 뭐라? 이거를 부담해라.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네가 여기 있는 채무를 네가 내 대신 갚아라. 그럼 그 조건부로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 이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 이게 1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누가? 갑이 을한테 뭘 해줘? 증여를 해줘요. 증여.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라고 해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수증자라고 그래. 중요한 수증여, 얘는 수증자죠. 근데 갑이 10억짜리 건물을 을한테 공짜로 주면서 뭘 걸었어? 조건을 걸었다 그러는 거죠. 조건. 그죠? 그 조건이 뭐다? 여기에 은행 채무 3억이 있어서 저당권 3억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3억을 네가 내 대신 뭐라? 부담해라. 떠가 나라 그런 얘기죠. 그럼 네가 이 3억을 대신 갚는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너한테 이 10억짜리를 공짜로 주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자, 그럼 이걸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숨도 쉬지 말고 받아야죠. 숨 쉬지 말고. 또 이래요? 야, 됐다. 안 받아. 왜? 사람이 말이야 주려면 깔끔하게 주든가 껄쩍지근하게 그냥 10억 깔끔하게 딱 주면 얼마나 좋아. 기분 좋게. 그때 딱 받으려는데 야, 대신 3억 네가 갚는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껄쩍지근하게 하면 나는 안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무조건 받아야 돼. 왜? 이거 하고도 7억 남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부담부 증여를 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금 관계는 요거 있죠. 이거 채무액 3억.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갑은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갑은 을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 없다? 갑은 을로부터 돈 받은 게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냥 준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다 증여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10억을 증여한 걸로 보면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를. 만약에요. 여러분 10억을 전부 다 증여한 걸로 본다. 그럼 세금을 다 누가 내야 되냐면 을이 내야 돼요. 왜? 증여세도 을이 내고 증여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을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갑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죠. 근데 내용은
실상은 뭐예요? 이 3억은 원래 누구 채무야? 갑의 채무죠. 근데 갑이 을한테 떠넘긴 거잖아. 그럼 결론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법에서는 뭘로 본다? 요 채무 부담분은 상대방이 떠안았기 때문에 갑 이 입장에서는 쟤한테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채무 부분 뭘로 봐?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고, 그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채무 부담분, 이 부담하기로 한 이 부분은 뭘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만 증여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3억은 양도로 보고 7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있으면 일단 받아야 되죠. 안 줘서 걱정이지 뭐 이게 뭐 지금 그 따질 때입니까?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나는. 그죠? 누군가 나한테 줘야 되는데 누가 주겠어? 그죠? 혹시 압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딱 갔는데, 그죠? 어느 날 딱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역에 딱 서 있는데 옛날 첫사랑 여자를 만났는데 그 첫사랑 여자가 뭐라 어떤 여자 가다가 내가 자기 옛날 첫사랑하고 너무 닮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해서 상가 내가 건물 몇 개 있는데 하나 준다고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내 첫사랑이 나를 닮을 수도 있죠.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다 똑같은 거예요. 저를 보고 웃는 분들은 지금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얼굴을 잘 떠올려봐. 깜짝 놀랄 거야. 자기들 성격이 얼마나 독특한지.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남편하고 선택하고 결혼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거는 그러면 잘 보세요. 10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채무 부담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와? 증여세를 내고 요건 누가 내? 양도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증여세 7억에 대한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갑, 을 중에. 7억에 대한 증여세는 갑, 을 중에 누가 낸다? 자,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양심이. 자, 내가 여러분한테 그죠? 자, 내가 여러분한테 밥을 샀어. 여러분한테 밥을. 그럼 여러분이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밥을 다 먹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고맙습니다. 야, 잘 먹었어.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사람 예인 거예요. 내가 밥을 샀으니까 여러분 나한테 커피를 사겠습니다. 이게 기본 예인 거예요. 자, 봐. 내가 여러분한테 10억짜리 건물을 주었어. 그럼 증여세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인간이라면 누가 내야 돼? 내가 10억짜리 건물도 여러분한테 주고 증여세도 내가 내야 되는 거요? 그건 아닌 거죠. 그 누가 내야 돼? 증여세는 무조건 수증자가 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그래 알았어 이왕 주는 거 내가 증여세도 내가 내줄게 하고 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내가 증여한 걸로 봐버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세는 항상 누가 내? 수증자가 내는 거야. 받은 사람이. 누가? 을이.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갑이 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전을 하게 되면 뭐 한다?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뭘로 본다? 증여로 봐서. 그죠? 얘는 양도세가 나오고 요거는 뭐가 난다? 증여세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증여세는 누가 낸다? 수증자 을이 내고. 그죠? 양도 소득세는 누가 낸다? 그죠? 갑이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이건 시험에 다 언급이 됐던 것들이니까. 부담부전은 여러 군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게 부담부 증여다. 그래서 여기를 양도로 본다. 채무 부담부를. 이게 시험에 과거에 요거 뭐 계산하는 문제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취득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이것만 단독으로 언급이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이 부분이. 양도로 보는 경우 물어볼 땐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지 정도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일단 부총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